네,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상태가 안 좋아서 아예 컴퓨터를 지금 새로운 걸 빌려와서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뒤에 실습 부분에 자꾸 끊겨가지고 앞부분은 이제 좀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론이라고 해서 뭐 오렌지3에 대한 이론이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지능인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다 아시겠지만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이 오렌지3라는 거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근데 머신러닝의 이제 종류가 지도학습, 뭐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도학습이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하는 대부분의 학습들도 다 비지도보다는 지도학습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함께 오렌지3를 하면서 일단 지도학습에 있는 내용들로 함께 좀 먼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뭐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회귀형과 분류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회귀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내는 선형회귀나 이런 식으로 그런 값들을 함수값을 만들어서 새로운 값을 예측하고 뭐 독립변인, 종속변인들을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회귀죠. 근데 회귀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알아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류입니다. 사실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보기엔 분류만 사용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어떠한 이미지 파일이나 음성 파일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치화된 것보다는 분류가 좀 더 적절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제 분류라는 거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분류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어떤 레이블에 해당이 되는지 또 다시 한번 분류해주는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도 학습과 다르게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활동을 이제 비지도 학습이고 앞에 이제 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답 처리 혹은 레이블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규칙을 어느 정도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어, 조건 없이 그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기계학습이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군집화인데 군집화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해서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 그룹으로 묶어주는 것이다. 어, 예전에 저랑 함께 하실 때 이제 어,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군집화를 좀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쉽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도 물론 이제 다양한 언어 중에 그래도 쉬운 편에 속하지만 텍스트 코딩과는 차별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쉽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는 환경에서 얻은 경험과 보상에 기반하여 현재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배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화학습이 굉장히 좋은 머신러닝의 기법 중에 하나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구현을 해서 활용을 하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강화학습 자체도 지금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 지금 있기 전까지는 사실 활용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을 받는 행동을 늘리고 벌을 받는 행동을 줄이는 건데 이제 바둑을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은 악수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좋은 수를 평가를 받는다면은 이럴 때 벌을 줘야 되는가 보상을 줘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아직 그 의사결정이 많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메커니즘을 좀 잡는다면은 앞으로 좀 더 좋은 강화학습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터는 뭐 CSV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처럼 이제 딱 조건이 구성이 딱 완벽하게 되어 있는 파일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에서 다운받는 대부분의 파일들은 정형 데이터에 많이 틀을 가지고 있고 비정형 데이터는 뭐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음성 등인데 사실 저희가 활용하는 데이터의 한 80% 이상을 비정형 데이터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공지능의 좀 모델의 성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를 해드리면은 정형 데이터는 행과 열로 표현이 가능하다. 스프레드시트에서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가 굉장히 불규칙하죠. 그 다음에
아예 파일 같은 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 보시면서 아, 내가 정형 데이터를 쓰는구나, 비정형 데이터를 쓰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저는 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사회과학 쪽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대부분 정형 데이터의 파일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회과학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는 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다 보니까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CNN이나 이런 쪽이 저한테는 좀 어색한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아마 저랑 오렌지3 다루시면서 대부분 아마 정형 데이터를 쓸 확률이 높아요, 제가. 왜냐면 이쪽을 잘하기 때문에 좀 잘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모든 위젯을 설명은 좀 못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위젯 위주로 좀 오렌지3는 인공지능 모델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있을 게 선형회귀. 그래서 이제 아이콘을 보고 저희가 이게 어떤 모델인지 아셔야 되니까, 이 선형회귀고요. 결국 수치로 이루어진 변수들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내고 새로운 값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그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라 그래서 입력값을 결합해서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얘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이제 예측해서 분류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형회귀의 결과값은 뭐 좀 이따가 전복의 순살값을 막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거예요, 저랑. 자, 그렇게 선형액을 쓸 건데, 선형액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수치 데이터로 이제 예측을 하는 반면에, 로지스틱 회귀는 독립변수를 넣으면은 종속변수에서 수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에 분류되는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많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접 이웃이라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 간의 거리가 가까운 데이터를 확인해서 분류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파이썬에서 다뤄보셨기 때문에 어색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여하튼 이런 거 활용할 거다.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 그래서 얘는 집단 사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결정 경계, 어디서 가장 큰 마진이 나타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브 베이지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단순하게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베이지 이론을 기반으로, 자, 특정 레이블로 분류되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이제 각 레이블에 얼마만큼 확률로 분류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이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로 예를 들면은 합리적 의사결정 수업 모형에서 의사결정 트리 모형이 있어요. 그 교과 학습 모형에 이제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공지능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뉴런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딥러닝에 활용이 되는 거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을 정의해 학습하는 모델이다. 뭐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런 은닉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서는 여러 개의 은닉층도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대하는 출력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개의 층을 두어 학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K-민스라 그래서 이제 군집하죠. 자, 군집화 모델이고요. K 클래스 여러 개의 이제 군집을 묶어가지고 그 군집들을 이제 레이블을 붙여뒀던 게 아니라 그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데, 일단 직접 나중에 해보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러한 아이콘들을 좀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일부러 인공지능 모델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오렌지3 파일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렌지 파일 3를 이제 켜시면은 함께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이번에 함께 저희가 할 거는 전복 내장, 전복의 내장이래요. 전복 살의 무게가 이제 어떻게 뭐 예측이 되느냐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데이터에 들어가셔서요. 자, 처음에는 이제 파일은 밖에 있는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를 말하고, 저희는 이미 오렌지3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셋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 가져와 주시고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오렌지3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셋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되고, 저희는 위에 아발론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4177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꺼주시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지난 영상에서 기억하시죠? 데이터 테이블은 저희가 이제 어, 어떤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위젯인데 가지고 오셔서 연결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네, 이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속성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 이 속성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이제 인포메이션 여기 왼쪽 위에 있죠. 4177개의 정보가 있고, 자, 미싱 데이터 없고요. 8개의 특징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결과값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속성들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이 속성 값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만, 이 정보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떤 것을 종속 변수로 할 것인가, 독립 변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걸 무시할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속성을 충분히 알려주셔야만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지? 혹은 어떤 모델을 활용해야 되지? 라는 것을 좀 캐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링이라는 거는 나이테, 개수, 연도를 나타내고요. 섹스라는 거는 성별, MFI도 있어요. MF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직경, 두께, 그 다음에 전체 무게, 얘는 순살 무게, 그 다음에 내장 무게, 자, 껍질 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데이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함께 이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야 시각화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 테이블도 꺼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시각화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즈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산점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산점도를, 발음이 어렵네요. 산점도를 가지고 오셔서 연결해 주시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결국은 저희가 X축이랑 Y축을 무엇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프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볼 텐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Y축을 대부분 순살 무게로 할 거예요. 순살 무게. 자, 순살 무게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이 지금 성별은 필요가 없어요. 성별은 필요가 없고, 자, X축을 뭘로 해볼까라고 해보니까, 한번 나이로 해볼까요? 자, 나이로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길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길이가 x축이고 y가 순살 무게죠. 길이가 길수록 순살 무게가 올라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주시면은 뭐 수학에서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양하게 x축 바꿔가면서 직경이고요. 이거는 길인데 이렇게 길이였죠. 그 다음에 전체 무게랑 순살 무게도 거의 비례하네요. 그 다음에 내장이랑도 껍질 무게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 이거 보시면 저번 시간에 했지만 컬러로 이렇게 구분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진 거죠. 그 다음에 범례, 그 다음에 그리드 격자무늬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정보 올려놨을 때 정보 네, 정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 라는 것까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각화였고요. 시각화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전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정보가 있을 때 필요한 정보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필요한 정보만 이제 이 데이터 테이블에 남겨놓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말하는 겁니다. 자, 트랜스폼에서 select columns라는 게 있어요. select columns라는 거를 여기다 가져와 주시고요. 데이터 테이블 여기 연결된 게 아니라 데이터셋 원래 여기서 가져왔잖아요.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얘를 가져다가
자, 여기 데이터 전처리 쪽에다가 넣어주세요. 위에 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였고요. 아래부터는 전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 결국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주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용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부터 좀 있구나. 네, 좀 이따가 하고 이거는 자, 데이터의 역할에서 자, features라는 거는 기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독립 변수고요. 타겟은 종속 변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독립 변수를 뭘 쓸 것인지, 그다음에 타겟은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무엇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는 사용하지 않지만 참고하는 데이터, 이그노어는 아예 무시할 데이터라 그래서 전처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릴 때 이그노어에 갖다 놓으면은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활용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순살 무게를 종속 변수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그노어에 보냈다가 이그노어에서 자, 타겟으로 보냅니다. 링은 저희가 타겟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다시 넘겨서 여기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변수들은 네, 나머지 변수들은 자, 독립변인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살 무게는 종속변인으로, 자꾸 헷갈리네요. 종속변인으로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같은 게 이제 있는데, 데이터 형식은 여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컬이라는 거는 범주형, 그다음에 유머릭은 수치형, 텍스트는 문자형, 데이트타임은 날짜형인데 뭐 이거는 뭐 파이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거다.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할 때 이 데이터의 이 형식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꼭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데이트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한 거를 확인 한 번만 하고 넘어가면은 네, 이렇게 음영이 생겼죠? 이 음영이 생긴 부분이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살 무게가 타겟으로 잘 잡혔다 정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처리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야 합니다. 자, 그거는 저번에 했던 데이터 샘플러라는 요 위젯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 저희가 전처리했던 파일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세요. 자, 이게 테스트 데이터랑 훈련 데이터 자, 만드는 거였죠. 자,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왔고요. 이 위에 이거 보시면은 자, 70%로 우리가 맞춰줄 거다. 그래서 이 70%로 보통 설정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전복 순살의 무게를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선형 회기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선형 회기 모델 가지고 와서 뒤에다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럼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가지고 와서 전처리했고요. 자,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나눴고요.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에 훈련까지 시킨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게 다시 더블 클릭하면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러한 선형회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과적한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규화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이 밑에 여기가 정규화라는 건데 간단히 용어 설명만 드리면 네, 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있는 게 각 개수의 제곱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각 개수의 절대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덜 중요한 개수들은 0으로 수렴하는데 문제는 특정 개수가 커지는 단점 뭔가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둘 다 절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쓰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정도까지 과적합이 일어날 게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정규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 모델은 분류인가요? 예측인가요? 그쵸, 예측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밸류에이터에서 예측하는 프리딕션을 가지고 오시고요.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간 거는 그렇죠. 훈련 데이터. 여기서 나온 훈련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그 모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는 훈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도 연결을 시켜줘서 이 모델이 정확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안 시켜줬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거 위에 게 훈련 데이터, 아래 게 테스트 데이터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인공지능 모델이 완료가 되었고요. 한번 성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자, 확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선형 회귀를 통해서 예측한 순살의 값이고요. 여기가 실제 값입니다. 한번 쭉 내려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크게 오차가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의 정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요 아래 여기 보시면은 정확도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제일 옆에 있는 R2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는 0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성능이 괜찮은 인공지능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선형 회귀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은 큰 문제 없이 이 오렌지 3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